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자, 패키지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처음 작업을 할 경우에는 뭐부터 생성을 해요? 패키지 말고 프로젝트를 생성하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밑에 여러 패키지들이 존재해요. 그 여러 패키지 밑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자바 코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패키지란 것은 이런 클래스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능별로 묶어 놔서 그 폴더 하위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폴더 개념이 그 패키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패키지를 클래스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패키지가 여러 이제 그 하위 상하위 하이라키컬하게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놨다 하면 패키지가 두 개 이제 이런 최종 여러 패키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상위 패키지가 존재하고 그 아래 하위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클래스 파일들을 이렇게 작업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클래스 파일의 이름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에 그 클래스 파일 자바 코드를 딱 들어가 보면 이 패키지 이름까지 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제 여러분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자바 어떤 특정한 코드 이름을 열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패키지 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 주기 전에 앞에 패키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 뭐냐니까 SEC 11.example 01 underbar final 뭐 이런 이제 패키지 아래에 요 클래스 파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니까 SAC 11 여기 원래 내가 처음에 그 프로젝트 이름을 챕터 06 이렇게 만들었고 뭐 언더바 SRC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아래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된 이런 것도 다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패키지 이거 지금 SEC 11.exam 01 언더바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패키지라는 거죠. 이 패키지 아래에 이런 자바 파일들 두 개의 클래스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 계층 구조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패키지를 이 하위에 또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또 하위 패키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처음에 작업할 때 패키지를 제너레이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new 할 때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드니까 이 클래스는 현재 이 그 패키지 아래에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new 해서 클래스 하면 그죠? 클래스에서 하면 여기 소스 폴더가 뭡니까? 챕터 06 언더바 SRC라는 게 이게 소스 폴더죠. 그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고 그 다음에 패키지 해서 SEC 11.example final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싶다. 자, A라는 클래스의 접근자는 public type이고, 뭐, 그죠? 이때 A라는 것은 library type이다. 내가 그냥 실행 파일이 아니고 library 타입의 클래스를 만든다 하면은, 메인 이거 포함하면 안 되잖아. 이거 포함 안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finish 하면은 여기에 a.java라는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요 그 패키지 아래에 a.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일단 내가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뜨죠. 그죠? 그래서 a라는 클래스의 이름이 뜨고 여기서 내가 뭔가 이제 필드도 생성해주고 생성자도 생성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요 a라는 클래스는 패키지가 어디냐? 여기 이제 패키지 이름을 나타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내가 이거 바로 이 패키지 아래에 이런 세 개 그 클래스 파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패키지 하면 돼요. 그죠? 패키지 클릭하면 이 폴더 아래에 이 폴더가 뭐냐니까 이 프로젝트 아래에 파이널 아래에 그죠? 파이널 아래에 파이널 2를 내가 만들고 싶다. 파이널 2. 자, 파이널 밑에 파이널 아래에 요 파일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잠깐만, 이게 아니고 패키지를 잠깐만, 이게 잘못 들어왔다. 패키지 already exist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패키지가 생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벨에서 패키지, 잠깐만, 왜 패키지 생성을 할 수 없다지? 자, 패키지. 이렇게 하면 요 지금 폴더에서 그죠? 이 하위에 요 SEC 언더바 뭐 테스트라는 폴더를 뭡니까? 그 패키지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피니시 하면 여기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내가 클래스 파일을 만든다. 그러면 클래스 뭐 이름 지정해주고 요 패키지 아래에 뭐 클래스 이름을 A라고 지정해주자. 그죠? 자, A라고 지정해주면 finish 하면 이제 요 클래스 아래에 요 A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이 패키지 아래에 A라는 클래스하고 이 패키지 아래에 A라는 클래스 이름이 똑같지만 이것은 다른 파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줬다 해도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줬다 해도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파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을 여기서 불러 쓰고 싶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패키지하고 그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 경로를 지정하는 게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포트 문이라는 걸 써서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패키지란 개념하고 파일 이름의 개념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클래스 파일들. 그래서 패키지 아래에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패키지의 이름, 클래스 이름은 앞에 상위 패키지 이름 점 클래스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본 예가 있는데, 뭐, com이라는, 뭡니까? 폴더 아래에 my company라는 폴더가 있고, com이라는 폴더 아래에 뭐, your company라는 폴더가 있다. 그죠? 이랬을 때 여기 아래에 car.class라는 거하고 클래스 파일들이 같은 이름을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 파일이다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 있는 폴더에 어떤 클래스 파일을 액세스하려고 하면 그 폴더를 내가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책에 보면 패키지를 여러분들 선언한 것은 뭐, 예. 자, 그래서 패키지에 대한 내용은 24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뭐, 컴파일하고 이런 것들은 이 컴파일하는 내용은 뭐냐니까, 이클립스 상에서 컴파일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커맨드 창에서, 그죠? 컴파일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고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보세요. 여기서 해보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생성하는 거하고 클래스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은 이클립스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이 생성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임포트 문이란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패키지 내에 여러 이제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한다, 그죠? 그랬을 때 패키지 내에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하고,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각각의 클래스 파일들끼리 액세스할 수 있는 액세서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접근 제한자라는 것을 통해서 적용을 해 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액세스하느냐, 임포트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카라는 클래스 파일이 이때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파일을 액세스하려고 하면 그놈의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이란 타입으로 선언돼 있어야 접근할 수 있어요. 퍼블릭으로 돼 있어야 외부에서 다른 패키지에서 이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보세요. My company에 카라는 게 있었고 아까 your company라는, 자, 카라는 클래스에서 만약에 타이어라는 객체를 내가 생성하고 싶다 이거죠. 타이어라는 객체는 어딘가 타이어라는 클래스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타이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타이어라는 클래스가 어디에 있느냐? 현재 com.mycompany 밑에는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 타이어라는 클래스는 한국이라는 클래스 밑에 패키지 밑에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보면 com이라는 패키지 아래 my company라는 패키지가 있고 이 아래에 뭡니까? car라는 클래스 파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클래스 파일은 컴파일 해야 되는 거 자바 파일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자바 파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또 보면 뭡니까? 한국이라는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패키지 밑에 타이어라는 자바 코드가 자바 클래스 파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카.자바 파일에서 카라는 클래스 파일에서 이 타이어 파일을 내가 갖고 오고 부품으로 쓰고 싶다는 거죠. 그죠? 부품으로 쓰려고 하면 이놈을 갖고 와서 이제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객체를 생성할 때 요 타이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 그 경로를 다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타이어라는 클래스가 여기 com 밑에 한국 밑에 존재하는 거죠. 예, 한국 밑에 존재하니까 com.한국.타이어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타이어라는 클래스 타입이고 이 타이어 클래스가 존재하는 위치가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소문자 타이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생성한 거죠. 그죠? 자, 이것은 기본 생성자만 가지고 생성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패키지 길이가 길고 하면 이거 일일이 여러분들 지정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임포트 문이라는 걸 쓰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임포트 문이라는 걸 쓰면 여러분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O라는 키를 쓰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소스, 여러분들 이클립스에서 소스에 들어가서 organize import라는 것을 실행시키면 이거 단축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시키면 임포트 문이 생성이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보여줄게요. 만약 여기서 여기서 자 어떤 것을 임포트 하냐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를 부르고 싶은 거야. 그죠? 여기에 있는 클래스를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클래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해줘야 돼요. 클래스의 타입은 여기 SEC 언더바 테스트 밑에 있는 클래스 타입은 뭡니까? A잖아요. 그죠? A. 그 다음에 내가 클래스 이름은 그냥 소문자 A라 해줄게요. 객체를 생성했는 클래스에는 이름은 A라고 할게요. 자, 요것은 뭡니까? new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A는
이 A는 내가 여기에도 A가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내 자신의 클래스를 생성할 거예요. 그죠? 그죠? 내 여기 요 클래스를 기본으로 한 객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나는 요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금 아무 에러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면 이름이 같았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냥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여기가 아니고 요 놈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O를 쳐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O를 딱 치면 이거 안 올라가지냐. 소스가 어딨냐? 소스에서 organize import라는 게 있죠, 그죠? 컨트롤 시프트 O인데 왜 안 먹지? 자, 그러면 일일이 한번 쳐봅시다. 이게 CHAP 06에 언더바 src에 점 sec 언더바 테스트 점 a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불러와서 그런지 이게 조금 이상하다. 자, 만약에 아까 그 얘가 조금 여기 좀 뭔가 좀 내가 만들 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봅시다. 아까 프로그램에 person example이라는 자바 파일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다른 패키지에 카라는 클래스 파일을 불러오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카라는 클래스에 클래스 변수를 통해서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현재 폴더에 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카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죠? 카 cannot be resolved to type 해놨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컨트롤 시프트 O를 치면 자, 자동차란 클래스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아까 계속 여러분들 자동차 클래스를 뭐 갖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냐니까, example 03 언더바 static 언더바 be careful이라는 폴더에 있는, be careful이라는 폴더가 어디 있냐니까, 여기 있죠. 그죠?
자, 카라는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죠? 아까 컨트롤 시프트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떴어요.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be careful이라는 요 놈에 있는 요 카 파일을 갖고 싶은데 클래스를 연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클릭하고 피니시 하면 이제 여기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는 놈을 그러면 이게 임포트가 뭐가 생겼어요? 임포트가 SEC 10. example 03 언더바 static 언더바 be careful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요거 점 카라고 생겼죠, 그죠? 아까 컨트롤 시프트 O 하면 이런 문장이 이제 헤더 부분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 문이 추가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임포트 문을 안 쓰면 이거 다 일일이 다 쳐줘야 된다, 그죠? 컨트롤 C에서 여기에 다 이렇게 직접 다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붙여주고 임포트 문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쓰지 않고 임포트 문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 경우는 이제 임포트 문을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딱 하면 카라는 것을 생성하였다 하면은 카라는 게 여기 찾아보고 없으면 어디에 임포트 문에서 참조해서 이 폴더를 찾아가서 카를 갖고 오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임포트 문이라는 것은 폴더에 여러 폴더의 값들을 갖다 패키지에 있는 내용들을 액세스할 때 하도록 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해 되겠죠? 예. 컨트롤 시프트 O가 지금 여기 넣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O 컨트롤 시프트 O 여기는 그게 없잖아 지금. 여기는 카라는 폴더가 있나? 카가 이쪽에 그게 있어? 여기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O 안 되면 왜 아무것도 안 먹어? 이건 조금 이거 너가 이게 저한가 그 만들어 들어갈 게 없잖아. 안 된다. 이게 지금 CO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O를 사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소스에 보면 아까 소스에 organize import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놈을 내가 안 썼어요, 그죠? 그러면 소스에서 organize import 하면 여기 뜨죠, 그죠? 아까 컨트롤 시프트 O 한 거 같이 떠요, 그죠? 그래서 거기 폴더가 있는 위치를 잡아주면 된대. 칼은 폴더가 있는 거. 위치를 여기 요 놈이죠. 아까 썼는 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 시간에 뭐 리드문 사용할 때 그죠? 뭐 데이터를 바깥에서 키보드에서 입력할 때 뭡니까 뭐 객체를 생성해서 스캐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문자를 입력받아서 하려고 하면 스캐너라는 기능을 클래스 파일을 불러 써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작업하고 있는 패키지 폴더에 없으니까 원래 시스템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클래스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불러오면 된다. 그래서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가 뜨니까 그 중에서 정확한 그 파일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그냥 바로 올라오겠죠. 묻지도 않고 바로 올라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임포트 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액세스.
access modifier라는 게 돼 있죠. 그죠? 접근 제한자가 어떤 접근 제한자가 있냐니까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접근 제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public이 가장 모든 이제 그 외부 파일로부터 액세스를 다 허용해주는 접근 제한자다, 그죠? 그리고 갈수록 이제 한 단계씩 낮아져요. 한 단계씩 낮아지는데 protected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뒤에 가면 상속 개념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속에 대해서 좀 배우고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어요. 디폴트는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죠? 예. 어떤 요소들을 접근할 수 없냐?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 이런 것들을 디폴트로 딱 잡아놓으면 요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디폴트로 잡아놓으면 그 디폴트로 잡혀져 있는 뭡니까? 요소에 대해서는 외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액세스할 수 없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아예 이제 모든 외부 클래스 자기 패키지 안에 있다 해도 클래스가 다르면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public, default, private 요 기능에 요는 접근 제한자하고 protected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속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상속할 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프라이빗이 가장 강력한 그 접근 제한을 막아버리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저번에 이야기할 때 퍼블릭이라는 그 접근 제한자는 생략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자, 생략할 수 있다 했어, 그죠?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생략해 버리면 어떤 접근 제한자가 되냐? 디폴트 접근 제한자가 잡힌다는 거죠. 이거 생략해 버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래스 A라는 것을 생성할 때 앞에 퍼블릭 안 붙여주면 에러는 없지만 요 놈의 클래스는 디폴트 접근 제한자를 가진다. 그러면 만약에 패키지 1 아래에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같은 패키지 내에 다른 클래스 파일들은 서로 이렇게 허용이 된다. 접근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B에서 클래스 A를 부르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패키지 2에 있는 클래스 C라는 놈이 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놈은 요 놈을 액세스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디폴트 제한, 디폴트 프로텍트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디폴트라고 써도 되고 디폴트라고 표시 안 해주면 그냥 디폴트 접근 제한자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파일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파일을 액세스할 수 없다. 퍼블릭은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파일, 여기서 이놈 부를 수도 있고, 여기서 이놈 부를 수도 있고, 여기는 클래스 B는 뭡니까? 디폴트 접근 제한자죠. 퍼블릭을 지정 안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요 놈은 못 부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와 퍼블릭의 차이.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아예 그 같은 클래스 내에도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면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 아까 접근 제한 둘 때 클래스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을 적용할 수도 있고 클래스 내에 이제 그 뭡니까?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죠? 멤버들이 뭐 생성자도 있고 필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메소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또 접근 제한 따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죠? 예. 자, 그와 같이 지정해 줄 수 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요 예를 한번 봅시다. person.example이라는 요 클래스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car라는 클래스 파일이 있다 그죠? 근데 car라는 클래스 파일이 퍼블릭이 아니고 그래서 run apple가 각각의
이놈을 프라이빗으로 지정해줬다, 그죠? 프라이빗으로 지정해주면 외부에서 스피드 값을 액세스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좀 좋은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놈은 퍼블릭으로 지정 안 해준 거죠, 그죠? 퍼블릭으로 지정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는 요 클래스에서는 그죠? 이놈을 앞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액세스 가능하죠, 그죠? nation이나 자, 여기 아까 뭐 스테이트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세 개의 필드를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해 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했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요 놈을 복사해서 요 놈 폴더 아래에 넣었어요. 자, person.example이란 파일을 이 폴더 아래에 넣었어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랬을 때 요 놈의 복사하니까 여러분들 패키지 이름도 바뀌었죠. 싱글톤으로 바뀌었죠. 여기 폴더에 그죠? 이 패키지 이름도 패스가 바뀌었죠, 그죠? 여기 있는 example은 파이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딱 내가 복사를 해도 지가 알아서 그 폴더에 맞게 여기 패키지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가죠. 이랬을 때 이게 봐보세요. 여기 보면 person 하면 person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그죠? 이제 당연히 여기에 이 폴더에 person이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임포트 시켜줘야 되지, 그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O 시켜서 임포트를 시키면 자 person이라는 걸 임포트 시키면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봐보세요. 이 nation 봐보세요. 이 nation이 보면 이 지금 아까 여기는 여기 요 클래스는 지금 nation SSN 정상적으로 이 클래스를 생성하고 정상적으로 다 액세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있는 요 폴더에 있는 이제 person이 여기 있으니 person 클래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보입니까? person 클래스가 여기 있어요, 그죠? 잘 안 보이나? 이게 좀 크게 키우는 게 글자가 이 글자만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뒤에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person이란 게 클래스가 요거예요, 그죠? 클래스가 내가 객체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이 필드가 세 개가 있다니.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트링 타입이다, 그죠? 자, 이렇게 지정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요 실행 파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복사했어요.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이런 객체를 생성했을 거니까 여기서는 액세스가 가능하죠. 여기 클릭해 보면 new 연산자를 통해서 이런 값들을 다 액세스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뭐 결과 값이 나오겠지, 그죠? 자, 실행하면 어떤 결과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가보면 요 놈은 아까 이제 임포트 시켜서 경로를 지정해줬죠, 그죠? 그래서 요 person이라는 클래스 파일은 어디에 존재하냐? 여기 있다. 그래서 SAC 11점 여기 final 점 person이라는 여기 경로를 지정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객체 생성이 됐어요. 근데 nation이나 SSN name 이게 지금 뭡니까? 뭔가 에러 메시지가 떠 있죠, 그죠? 딱 보면 에러 메시지를 보면 the final person .nation is not visible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여기서
만약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퍼블릭으로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퍼블릭으로 지정해줘야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대신 요거는 아직 퍼블릭이 아니니까 액세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러면 요 놈이 여기서 내가 이거 퍼블릭이 아니고 이놈을 프라이빗으로 지정해 줄 거예요. 그죠?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면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면 이 같은 그 패키지 내에서도 SSN은 접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클래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도 SSN은 접근 못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빗과 디폴트 액세스, 접근 허용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까 하나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여기 보면 아까 임포트 시킬 때 자 person이라는 파일을 임포트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클래스 파일을 지정해 줬잖아. 근데 여기에 파이널 이 폴더에 있는 모든 클래스 파일을 내가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뭐로 지정해 주면 됩니까? person이라고 딱 지정해 주지 말고 여기를 그냥 스타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파이널 필드에 있는 이런 파일들을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포트 시킬 때 파일 이름을 다 일일이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스타로 지정하면 그 하위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 클래스 파일들을 자바 파일들을 다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패키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패키지 파일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자 뭐 이런 거에 대해 봤고요. 그리고 get와 set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봅시다. get와 set. get와 set라는 게 어디에 있냐니까 265페이지에 있어요. (265페이지에) 있는데 자, get와 set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 때 get라는 메소드와 set라는 메소드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클래스 파일 내에서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은 목적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이빗으로 적용하면 그 접근자를 프라이빗으로 클래스의 어떤 필드나 메소드를 지정해 놓으면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왜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필드 값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라이빗으로 접근자를 막아 놓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 얘가 저번에 뭐 자동차 클래스에 보면 자동차의 필드 값이 뭐 스피드라는 필드를 써내냈는데 스피드 값은 마이너스 값은 가질 수 없는데 누군가 그 자동차 객체를 만들면서 초기 값을 스피드 값을 줄 때 다른 클래스에서 마이너스 얼마 값을 실수로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값이 세팅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것은 우리가 로지컬하게 틀린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값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막아놓고 외부에서는 그 값을 갖다가 그 값을 액세스해서 볼 수는 있는데 함부로 그 값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을 목적으로 프라이빗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프라이빗으로 적응을 해놨으면 외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프라이빗으로 막아버렸으면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읽을 수도.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값을 갖다가 읽고 싶다, 읽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get라는 기능을 넣어주면 그 값을 읽을 수는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set라는 걸 통해서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럼 값을 쓰는데 그럼 굳이 왜 프라이빗이라는 걸 왜 적용해 주냐 이거 그죠? 외부에서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게 해놓으면 프라이빗으로 적용해 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set라는 것은 값을 쓸 때 지가 그 값을 판단해서 이 값을 쓸 수 있는 유효한 논리적으로 뭐 적정한 값의 범위에 써도 되는 값인지 판단해서 써도 되는 값이면 세트를 통해서 값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이제 못 쓰게 리즈너블한 값만 값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할 목적으로 클래스 내부에 get와 set라는 메소드 기능을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프라이빗으로 적용된 클래스겠죠, 그죠? 자, 그러면 get라는 것은 뭡니까? 프라이빗 필드의 값을 리턴하는 역할이다. 그죠? 프라이빗으로 막혀진 필드의 값을 리턴해 준다. 어디한테? 다른 클래스한테 리턴해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는 그러면 이 get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값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메소드는 이렇게 써야 돼요. get field name, 괄호 열고 생성자, 뭐, get field name, 메소드, 이건 이제 메소드예요. get field name, 이렇게 해줘야 돼요. get field name.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그 필드 타입은 get으로 가져오고 만약에 그 필드가 불리한 타입이다 하면 is field name 이렇게 지정해 줘야 돼. is를 붙여서 뒤에 필드 네임을 지정해 준다 이거죠. 이렇게 액세스하는 방법. set도 마찬가지예요. 값을 외부에서 쓰도록 허용해 주는데 이때는 set 그다음 뭡니까? 이게 필드 네임을 지정해 주고 값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자 여기서 예를 봅시다. 자, get와 set가 여기 아래에 보면 클래스 두 개 있어요. car라는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car example인데 car라는 클래스에서 스피드 값하고 stop이라는 필드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스피드와 스톱을 프라이빗으로 지정해 줬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get speed 그죠? 요 스피드 값을 이제 get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et 스피드 하면은 스피드 값을 쓰는 거예요. 외부에서 쓰는 거죠. 요 메소드를 통해서 쓰는 거죠. 값을. 자, 갖고 오는 매개 값은 스피드 값을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is stop 이런 것들. 자, 복잡하니까 하나만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car example에서는 뭘 했냐니까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마이카라는 것을 카 객체를 생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카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여기서는 이 카 객체에서는 스피드 값은 프라이빗으로 막았으니까 여기서는 스피드 값을 액세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카.스피드 값을 뭐 10 이렇게 지정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프라이빗으로 막았으니까. 그래서 요 놈은 에러 메시지가 뭐냐니까 the field car speed is not visible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냐? 이런 것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액세스하냐? set speed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아까 set speed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래서 set에 아까 set에 요 field name 그죠? field name을 지정해 주고 그래서 이때 보면 넘겨받는 값은 스피드 값이다. 자, 이때 어떻게 쓰냐 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스피드 값이 여기서 넘겨준 이 스피드 값이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을 넘겨줬잖아요. 그죠? 이거는 리저너블 안 하죠.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없다 했어요. 그죠? 근데 스피드 값이 0보다 작으냐? 0보다 작다면 이건 잘못 들어온 값이에요. 그죠? 그냥 그래서 내부에 그냥 임의로 그냥 0으로 써버린 거예요.
0보다 작다면 스피드, 디스의 스피드 값은 요거니까 여기 그냥 0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리턴 시켜줬어요. 그죠? 아니면 0보다 작지 않다면 리저너블 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외부에서 준 값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값을 출력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스피드 값을 뭡니까? 막아버렸으니까 갖고 읽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출력하는데 마이카의 스피드 이렇게 하면 액세스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 스피드가 있지만 이것은 프라이빗 타입이기 때문에 이 값을 갖고 와서 출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get speed라는 것을 통해서 값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get speed에는 어떤 값을 해줬냐니까 get speed의 메소드에 들어가 보면 스피드 값을 리턴 시켜줬잖아요. 그죠? 스피드 값을 리턴 시켜줬으니까 mycar.get speed 하면 스피드 값을 갖고 와서 출력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이란 값을 지정해 주면 여기 값이 얼마가 찍히겠어요? 여기 값이 얼마가 찍히겠습니까?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해줬어요? get speed, set speed 할 때 마이너스 50 지정해 줬잖아요. 이게 set speed 마이너스 50 지정해 주면 여기 얼마가 써져요? 0이 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 0의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밑에 보면 60이란 값을 지정해 주면 60이란 값을 지정해 주면 여기 get speed에 보면 값이 60이란 값이 찍히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스탑이라는 것도 지정해 줬어요. 이거는 이제 스탑이란 것은 여기 스탑이란 불리한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값을 갖고 오고 싶으면 get stop 하면 안 돼요. 그죠? is stop이라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is stop 이렇게 해서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놈을 풀어줘야 되겠죠. 이제 stop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is stop, set stop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is stop 값이 뭔지 true가 not my car.is stop이 not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my car의 is stop에서 리턴한 값이 뭡니까? stop이라는 불리한 값이지. 그죠? 그게 true가 아니면 그죠? 요거 기본적으로 true가 요거에 인버팅한 거잖아요. 그죠? true가 아니면 set stop한테 true 값을 set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값을 출력해 보면 true 값이 찍힐 거예요. 그죠? 처음에 값이 지정이 안 되면 이게 불리하네. 여기 지금 요게 stop 값이 뭐가 초기화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값을 지정 안 해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stop의 초기 값은 뭡니까? false예요. 그죠? 불리한 타입의 필드를 변수를 선언해 줄 때 초기값 지정 안 해주면 false 값이 찍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기 한번 여기 set 값을 하기 전에 값을 한번 갖고 와보요. 값을 한번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false 값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false의 not이면 뭡니까? true이면 true 값을, false가 아니면 false의 반전시킨, false 값을 반전시킨 거니까 true이면 true 값을 쓰라는 거예요. 그죠? false가 아니면 이놈의 false가 아니면 좀 이상하다. 자, 실행해 봅시다. 실행해 보면 자, 앞에 여기는 요놈 값을 마이너스 50을 세팅해 보니까 하고 나서 get speed 해보면 0이라는 값이 찍혔어요. 그죠? 60이라는 값을 셋 해보고 값을 해보니까 값이 0이라는 값이 찍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왜 스피드 값을 찍었냐? get stop을 해야지. 그죠? get stop. is stop. 그죠? is stop.
하면 이건 현재 속도가 아니고 잘못됐어요. 그죠? 현재 상태라고 해야지. 해보니까 지금 현재 스탑 상태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탑 상태냐, 폴스 되겠네. 그러니까 스탑의 값이 폴스 값이 폴스로 초기화되어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폴스 상태면 true로 초기화하겠다는 거죠. true 값으로 써라. set, stop 하면 true 값이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값을 set과 get을 통해서 자, 여기 보면 set, get, set이라는 메소드에서 내가 해주고 싶은 작업을 여기서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 때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여기서 소스에 보면 제너레이터에 봐보세요. get set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제너레이터에 get set가 있어요. 그죠? 이걸 클릭을 딱 하면 자, 필드가 올라와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카 클래스에 쓰는 한 필드 있죠. 그죠? 스피드와 스탑이 있는데 이 필드에 대해서 get와 set를 적용해 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select get, 그죠? select set 이렇게 select all 하고 나서 get와 set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해보면 여기 봐보세요. get speed is stop 하는 것은 get을 뭡니까? 내가 여기서 get이란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et도 가져올 수 있어요. set도. 여기 set이 왜 안 올라오나? 소스에서 select set 이렇게 하면 generate 하면 set에 대한 것이 올라오죠. 그죠? 자, set speed, set stop.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값만 리턴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런 기능들을 내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컨트롤 C에서 여기에 스피드 값을 세팅하는데 적절한 값인지 판별하는 거 그것을 해서 값을 적절하면 넣어주고 적절하지 않으면 그냥 0이라는 값을 쓰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get와 set라는 기능들은 이런 목적으로 쓴다 이거죠. 외부에서 어쨌든 내가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한자를 딱 한정해 놓은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외부에서 필드 값을 액세스할 때 할 수 있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get와 set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래서 get와 set까지 보고 그다음 뒷부분에 뭐 annotation이 있어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컴파일 하고 할 때 무슨 적용해야 될 에러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 그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어떤 적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를 체크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죠. 쭉 해서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어쨌든 클래스에 대해서 6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상속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실습할 문제는 여기에 적어놨어요.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결과값만 만들지 말고 내부에 각각의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코드 내에 주석문으로 다는 게 아니고 리포트 작성할 때 설명하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클래스하고 이게 다 했으니까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는 내용들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자꾸 이제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앞에서 안 한 내용들 예제에서 여기 get와 set의 예제가 있어요. get와 set의 267페이지 예제하고 그 다음에 필드 접근 제한 263페이지 예제 263페이지, 264페이지 예제가 있죠. 그죠? 자,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필드의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하고 267페이지, 8페이지는 get와 set 기능을 주는 거 이것도 확인해 보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